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교수학습센터들에서 많이 하시는 여러 가지 그 우수 사례를 잘 봤고요. 저희도 사실 혁신지원 사업에 3년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체계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더 잘해보고자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체계를 짜고 운영을 해보자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네. 이거는 학교 발전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교수학습센터가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좀 짜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체계를 좀 구성을 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수 지원 운영 체계에 대한 목표를 크게 이제 세웠습니다. 그 편에는 교육 환경과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 운영을 위한 교수를 지원하고자 저희가 4가지 프로세스를 갖췄습니다. 먼저 수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수업에 적용했을 때 어떤 모델이 가능한지 그리고 혁신교수법 개발과 그 적용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그 과정으로 저희가 교수법을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운영 목적이나 프로그램은 보시면 신인 교원 대상으로 저희가 항상 해오던 역량 강화 워크숍 그리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 교수법을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지만 외부 연수 지원한다든가 내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단체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의 어떤 수업 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를 통해서 그 교수님 필요하신 맞춤형 교수법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연구 과제를 따로 만들거나 자체 교수님들이 연구 소모임을 구성을 하셔서 그 개원 티칭 연구 소모임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혁신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이제 학습 지원 운영 체계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다른 학교랑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술과 디자인으로만 이루어지는 학과들이 16개 그리고 자율전공 학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저희는 거의 한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술대학인데요. 그 기초학습이라는 것도 타대는 여러 가지 전공이 있지만 저희 학교는 기초적인 어떤 학습 역량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학습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저희가 공감, 창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핵심 역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 역량을 갖춘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기초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저희가 매년 조금씩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항상 가지고 계시는 문제로 학습 저성과자라던가 학사 경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2년 정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스터디 피크닉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이 하나입니다. 사실은 예술과 디자인인데 학과별로 기초학습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비슷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학과 밀착형 그리고 학과 단위의 개선점을 도출을 하셔서 학과별로 전공 기반의 어떤 필요한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과 간 융합이라던가 저희가 또 다전공이라던가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필요한 융합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융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데이터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뭐 학교 강의를 통해서 강의 평가는 받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 효과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성과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어느 정도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 올해도 이제 24년도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3년 동안 교수자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것의 피드백을 받는 경우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른 인식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로 저희가 뽑고 그리고 목적은 이제 교육 품질을 일단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차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좀 더 맞춤형 교육을 서비스를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데이터 기반 교육의 전략 수립이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드백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근거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인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 조사는 동일한 문항으로 교수자와 학습자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수업 역량과 기본 역량으로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요. 수업 역량으로서는 수업 계획, 그리고 실행,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 역량은 교수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물론 학생들이 교수자를 평가를 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역량은 자기가 어떤 상황 관리나 자기 관리가 잘 되는지, 그다음에 교수법 혁신이나 교육과정 개발에 자기 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가 평가를 하시고요.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교수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라기보다는 좀 조사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평가율은 굉장히 70에서 80%로 높은 편이고요. 3년째 하다 보니까 이게 문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총 41개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년 하기 때문에 어떤 문항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고 학생들은 사실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매번 요 문항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자기도 수업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조금씩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다음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리기 어렵고 수업 실행과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과인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교수님들은 이 평가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생각을 하셔서 점수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22년보다 24년도가 점차 오르고 있고 수업 실행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점점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반대입니다. 22년도 코로나 때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가장 좋았고 교수님들이랑 만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결과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의 성향이라던가 요즘 신입생들이 대화를 좀 거부하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대화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학과들인데 대화를 좀 많이 안 하는 성향 그리고 학생들 간의 교류가 좀 없어지는 그런 학생들 타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결과에 비해서 수업 실행이 어려우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수업 실행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낮진 않지만 자기개발, 교수님의 자기개발이나 변화관리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AI 기반 세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수학습센터가 할 일은 그러면 교수자에 대해서는 수업 실행과 변화관리 역량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합한 교수법 연수를 확대한다거나 학습 동기 유발이나 학습 참여 유도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겠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 맞춤형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수업 실행과 자기 개발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부끄럽지만 저희 대학의 데이터를 리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보시면 수업 실행과 그 자기 개발 분야를 보시면 자기 개발은 되게 향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꽤 자기 개발을 잘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이거는 자체 평가로 보면 교수학습센터에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을 해드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오히려 3.98에서 3.9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자기 개발이 정말 자기만의 자기 개발이 아니었을까, 학생들을 위한 자기 개발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께서는 수업 실행이 4.29에서 24년도에 어렵다, 4.12로 스스로 떨어지셨거든요. 저희 학교 교수님은 변화가 없어요. 나이만 조금 계속 들어가실 분 3년 동안. 근데 학생들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역시 수업 실행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중점 있게 봤고요. 24년도에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요게 저희 결과 보고서 중에 한 페이지인데요. 이 아까 수업 실행에 대해서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가 아까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수업 실행이 굉장히 좀 낮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저희는 학습자의 동기 유발에 적절한 교수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강의 평가를 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강의 평가에 이 흥미 유발 또는 다른 학생의 추천을 할 만하다라는 점수가 좀 대부분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 방식 그리고 학습 동기 유발에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수학습센터는 일괄적인 어떤 프로그램보다 학과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요 조사를 하시고 학생들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뽑고 그거를 좀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이를 통해 학습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학기 초에 세웠고요. 보시면 수업 실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나는 학생의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가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만 대답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인데 학생들 역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신다의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적은가, 그리고 나는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 및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적절한 수업 전략을 사용하는가가 조금 낮으셨어요. 그런데 4점이 안 된다는 건 낮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 역시 교수님들께서 좀 집중력을 이제 유발하는 어떤 방법이 좀 좋게 평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자보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좀 유발하는 게 어떨까. 교수자와 학습자가 안 된다면 학습자와 학습자 간이 좀 더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프로그램은 일단 혁신교수법 집중연수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가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다든가 수업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교수법 적용으로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교육 품질 향상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수업 실현을 위해서 학습자에 대한 좀 더 이해 그리고 상담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환류를 좀 강화해서 연수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교육과정과 강의 계획에 반영하고 그것이 어떻게 효과가 이루어졌는지 효과가 많으신 분들이 경험을 전파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지속적인 개선과 환류를 실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시는 전문대 교수님들이 많이 듣는 온라인 연수를 지원을 하고 오프라인 연수 또한 방학 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연수 신청을 받고 교육훈련 완료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나아지는 방법을 공유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강의 계획서라던가 차기 학기에 강의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개선을 했고 그 강의 계획에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은 좀 결과가 안 나왔지만 방학 때 저희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성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맞춤형 수업 컨설팅입니다. 아까 수업 진행에 좀 어려워하시는 교수님들이 강의 평가를 좀 낮게 받으시는데 이것도 내부 데이터지만 저희 학교에 평균 80 이상이면 하위자라고 평가합니다. 강의 평가가. 그래서 많지는 않으세요. 뭐 한 3-4분 정도 나오는데 그분들의 강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는 사실 학생들이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평가도 들어갈 수 있어서 자가 평가를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의
평가와 교수자의 자가 진단을 다시 하시고요. 그 문항은 제가 이제 공개하진 않지만 자가 진단 결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영역이 요구되는지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교수 자가 진단 모니터링을 그리고 나서 연수를 맞춤형으로 저희가 찾아드려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좀 교수님께 도움이 되리라 이제 시간이 없으시니까 찾아드리면 교수님께서 연수를 뭐 2번이고 3번이고 신청을 하셔서 듣고 오시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자가진단의 결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전 사후에 대한 보고서를 쓰시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우수 사례를 좀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서 다음 수업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실제 하위자로 선정이 평가로 되신 교수님께서 다시 하위자로 다시 분류되는 경우는 3명이 하위자였으면 그중에 1명 정도 다 하위를 이제 탈출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일단 신인교원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초에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강사라던가 겸임 교수님들이 많이 신인교원으로 오시고 계시고 특히 저희 학교는 다시 이제 신인교원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인교원들이 학교에 대한 어떤 학사 업무를 적응하실 수 있게 교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수업 운영에 필요한 어떤 교육이 있는지 알려드리는데 저희 교무처장님께서 직접 온라인으로 2-3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시고요.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교수법이라던가 학사 체계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교원 필수 프로그램으로 개강 2주 전에 연 2회 방학 중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요. 네, 교육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저희가 또 처장님들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 실제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경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서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기개발 분야입니다. 자기개발 분야에서 보시면 교수법 혁신이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항목인데 혁신교수법의 적용, 그다음에 선진교수법 연구, 그다음에 교육과정 변화 이해 이런 등등의 문항인데 교수님들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나는 사회적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시험 내용 및 방법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4.44. 그런데 학생들은 우리 교수님들은 사회적 변화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대 차이인지 저희도 이제 교수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거의 이제 대부분의 교수님들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거의 20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인식 차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상담을 오래 하면 학생들 자퇴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선을 해볼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 데이터도 보고 타학교 사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수자의 강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일단 혁신교수법 연수를 통해서 좀 더 다른 교수님들 좋은 사례를 좀 듣고 그리고 타 대학 교수님들도 모셔서 저희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대학 자체 교육으로 활용을 하려고 80명 교원 대상으로 혁신 워크숍을 2회 정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서 저희가 혁신 교수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교 시설이나 온라인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혁신 사업으로 많이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교수님의 최신 지식이나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반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교수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회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학생들한테 따로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는 뭐 AI를 활용한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많이 이제 디자인 대학이다 보니까 실제로 옛날에 아날로그로 교육했던 부분을 대부분 디지털 교육으로 변화하는 걸 학생들이 원하고 그리고 비대면을 지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툴 교육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후에 발표할 교육혁신에서는 좀 더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원 티칭 연구 소모임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교육을 자기가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교수법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타 학과 교수님들하고 충분히 많은 이제 공감대를 느끼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연구 소모임을 자체로 구성을 하시고, 공통된 이슈를 가진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효율적인 교수법을 개발하여서 교수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는 모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참여 교원은 저희가 80명으로 보면 거의 4분의 1 정도는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연구 과제는 보통 5개에서 4개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정책 과제를 저희가 요구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강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했더니 좋다라고 해서 오히려 리더 하시는 분들이 또 교수법을 이제 티칭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새로운 강의를 좀 계획을 해야겠는데 그런 교육 과정의 내용을 공부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구 소모임에 대한 책임 교수를 킥오프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 과제 선정된 교수들은 연구를 통해서 소논문을 작성을 하고요. 그 소논문을 이제 관련 학회나 이런 데 발표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연구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들을 모두 다 이제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전체 교원들, 참여하지 않은 교원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는 어떤 세미나 형식으로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학습 지원입니다. 교수 학습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잘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성과자, 학사경고자를 지원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라기보다는 스스로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이다 보니 학습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학습을 했고 대학에 와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는 배우지만 본인이 하지 않으면 학습 역량이 떨어지는데,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일단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하면 전문대학에서는 기초학습이 국어라던가 영어, 수학 이런 건데, 저희 학교에서는 문해력이 좀 더,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 PT 능력, 그리고 사고력 이런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단 문항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을 해서 인문, 예술, 디자인에 관한 지문을 통해서 저희가 문해력을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배짱이라고 일컫는데요. 저희는 저성과자나 뭐 학사경고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배짱이라고 부르고, 배짱이들의 공부교실, 그리고 그들이 좀 더 쉽게 학습이나 이런 학과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워크숍 이런 것들을 좀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 참여가 좀 높은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학과 밀착형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학과는 여러 가지 계열이 있어서 일단 국어, 영어에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하시다고 요구하면 하면 되지만, 저희는 딱히 학과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국어를 가르쳐주세요 하는 학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초학습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전 같으면 입시를 많이 해서 실기로 많이 들어오면 애들이 실기 능력이 향상되는데, 요즘 예대나 디자인대학은 실기 시험을 많이 안 보는 추세예요. 그래서 기초학습이라는 것은 드로잉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 툴 교육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학과를 대상으로, 저희가 16개 학과를 대상으로 했을 때 10개 학과가 참여하고요. 보통 20-30명의 단위로 운영을 했는데, 그 학생들의 어떤 학과 전공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기초학습을 스스로 정의를 하시고 그것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건 전문가 특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초학습 툴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 유발을 통해서 저희가 학과 적응을 독려하고 기초학습 역량 향상을 통해서 학기 중에 수업에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훨씬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어려운 툴이라던가 자격증, 기자재 활용 교육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건 이제 뭐 애니메이션 학과, 그다음에 VR 학과, 그다음에 뭐 디지털 미디어 학과, 그리고 저희가 새로 개설된 미래 디자인 학부, 여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툴을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핑 영상이라든가 이런 키네틱이라든가 학과 수업에서 할 수 없는 사전 역량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습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학습을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자인이 좀 더 많은 영역이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학과 간의 경계를 좀 무너뜨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과 융합형 공모전 같은 것들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뭐 광고 영상제 하면 영상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광고 브랜드 디자인학과 여러 학과가 필요한 어떤 역량이 있는데 그 기획 역량을 타 학과 학생들하고 모여서 좀 더 스스로 키워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따로 하긴 좀 어려우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은 16개 학과가 다 모여서 이런 프린팅을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해드려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공모전과 수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2번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올 여름하고 겨울에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저희는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재미있고 좀 멋있고 좀 즐거워 보여야 참여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학사 경고를 맞아도 안 해서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림을 좀 더 열심히 그리면 잘할 거고 툴을 조금 더 배우면 잘할 거다. 그런데 그것에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거다라고 다 밀어놓거든요. 저희는 밀려도 한 번에 체득하면 되는 학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학생을 좀 이해하고 저성과자를 표현하지 않고 스터디 피크닉으로 우리 같이 좀 놀아보자 이런 거로 저희가 학사경고자위원군을 대상으로 알리긴 하지만 잘하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것으로 타깃으로 여러 가지 학교 시설을 탐방한다던가 그리고 학과에 유명한 작가, 디자이너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거나 학교를 자주 찾아오거나 그리고 타 학과 교수님께도 내가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공의 뭐 불일치 이런 걸 떠나서 교수님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창작 스튜디오라고 저희가 6개의 스튜디오가 있어요. 금속, 목공, 그다음에 3D 프린팅 그리고 뭐 여기는 엑스스페이스라고 하는 멀티미디어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영상실, VR 뭐 이런 것들을 투어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 투어를 통해서 학교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게 알려주고 물론 신입생 대상으로 다 하지만 학사경고자나 저성과자는 대부분 신입생 때 학교를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라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 대학생활이나 진로 관련 멘토링은 교수님이 평생학습 상담 교수로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직전에 졸업한 선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명한 창작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배 그리고 올해 디자이너상을 받은 선배들 이런 선배들 통해서 자기 어떤 그 학업에 대한 의욕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교수보다는 학생 그리고 졸업생 멘토링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교실이 아니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크닉이라서 이렇게 끝나면 다 같이 피크닉을 한다거나 좀 더 괜찮은 학교 주변에 저희 학교 주변이 좀 환경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교수님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하도록 그래서 학과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학생이 여기 와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결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해보고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학교 프로그램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